어머님 통장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서 의자에 앉은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서류에는 피의자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죠. 피의자라니 70평생 남의 것 손톱만큼도 탐내지 않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그냥 저한테 다 맡기세요. 요즘 세상 위험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행 가는 것도 스마트폰 만지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며느리가 다 해준다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을 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된 걸까?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 미영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죠. 나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에 시집 와서 논밭 일하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서 아들 현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엄청 많대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영이는 TV에서 본 뉴스를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통장을 털린 노인이 우는 모습이 나왔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뉴스에서 봤어.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다던데. 그래서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을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제가 다 처리하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농사지은 땅 팔고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미영이의 큰 눈망울을 보니 의심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구나.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잘 지키고 관리할게요. 그리고 휴대폰도 좀 볼게요. 이상한 문자 오는 것들 차단해 드려야죠. 미영이는 내 휴대폰까지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길래 말해줬죠. 1234라고요. 미영이는 씩 웃으며 어머니, 이 비밀번호는 너무 쉬워요라고 말했지만 그게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 내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죠. 현수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아침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지. 미영이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오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고객님. 우리은행 보안센터 김민준 과장입니다. 남자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라니 무슨 일일까 싶었죠. 예,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계좌에서 최근 며칠간 이상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대포 통장 관련해서? 대포 통장이요? 그게 뭔데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설거지하던 미영이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은행에서 온 전화인데 무슨 이상한 거래가.
미영이는 내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 은행이요? 죄송한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거든요.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은행 방문할게요. 딱 미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런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은행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근데 목소리가 진짜 같던데. 어머니, 진짜 은행이면 문자나 공식 메일로 연락하지. 갑자기 전화하지 않아요. 제가 은행 일 좀 알아요. 저런 거 다 사기예요. 미영이는 내 휴대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뭔가 설정을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스팸 전화 차단 설정 다시 해놨어요. 어머니, 앞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요. 알았어.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현수야,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었는데 미영이가 스팸이래서 끊었단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엄마 나이에 그런 거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건 다 미영이한테 맡기세요. 현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나는 그게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며느리 말이 맞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거든요. 의상 거래 내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내가 놓친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새벽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죠. 예, 제가 박순자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입니다. 금융사기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금융사기라니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기 같은 거 친 적 없는데요.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석해 주세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맸죠. 현수와 미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라는데 나보고 사기를 쳤대. 미영이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죠.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아니요. 본인만 우선 동행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이웃 김씨 할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경찰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회색 벽 녹음기,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 박순자 씨, 본인 명의 농협계좌 알고 계시죠? 예, 알죠. 제 통장이니까요. 형사는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밑줄이 수없이 그어진 거래 내역서였죠. 지난 2달간 이 계좌로 총 37건, 4억 2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계좌입니다. 4억 2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통장엔 8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처음엔 8천만 원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잔액이 12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1억 8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본 적도 없는 금액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 한 적 없어요. 통장은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요? 며느리분 성함이 정미영이요. 제가 나이도 많고 스마트폰도 잘 못 다뤄서 며느리한테 맡겼거든요. 형사는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박순자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어요. 피해자가 43명입니다. 지금 본인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피해자가 43명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르셨다는 게 변명이 안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가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다 관리했고 저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70년을 살면서 경찰서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범죄자로. 현수야, 현수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 안 되시나요? 예. 일하느라 바쁜가 봐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차가운 눈빛이었죠. 일단 오늘은 조사만 하고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도 참고인 조사 받으러 와야 할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서 갔다 왔다며? 현수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경찰이 왜 데려가? 통장을 누구 마음대로 남한테 줘? 그것도 며느리한테.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였죠. 현수야, 미영이가 관리해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엄마 통장으로 4억이 오갔다는데 그게 말이 돼?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내 새끼가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사흘 뒤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영이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시니까요. 차 안에서 미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죠. 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는 어제 만났던 형사와 다른 형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어머님 계좌 관리를 본인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을 잘 못하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 속에는 은행 ATM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옷차림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돈을 뽑은 거예요. 5천만 원을요? 한꺼번에? 예, 어머니가 친척분한테 빌려주신다고. 나는 깜짝 놀라 미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동생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동생도 없어. 외동인데.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영이를 바라봤죠. 정미영 씨,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거래들 누가 했습니까?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통장이랑 도장을 주시면서 누가 연락 오면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달에도 가스불 끄는 거 잊으셔서 제가. 나는 안 깜빡해. 거짓말하지 마. 형사가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습니다. 정미영 씨,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님이 직접 지시했다는? 미영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미영아, 내일 은행 가서 돈 좀 빼줘. 500만 원. 내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죠. 이건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지시하신 내용들이요.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죠.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언제 녹음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을 왜 해요? 저는 어머니 말씀 그대로 따른 것뿐이에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아니, 연기였죠. 정미영 씨 말대로면 시어머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확히 누구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셨는지는. 어머니, 혹시 빚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너 계획한 거지. 처음부터. 미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자 씨,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와 미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운전을 했죠. 백미러로 보이는 현수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믿은 게 죄인가? 새벽 4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미영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자 할매 요즘 경찰서 자주 간다며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나를 보자 딱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경멸이 섞인 그 눈빛. 아예.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복잡한 일? 우리도 다 알아.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나는
에이, 요새 할머니들 욕심 많아서 그런다니까. 돈 벌려다 사기꾼 손잡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슈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봤죠. 라면 봉지를 계산대에 놓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데 평소 함께 운동하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이영자 할머니,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죠. 복순아, 영자야.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면하는 거였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우리도 이상하게 보일라.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인데 하루아침에 나는 외톨이가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갔을 시간인데 왜 있는 걸까요? 현수야, 회사는? 엄마 앉아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옆에는 미영이도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잠깐 따로 살까 해요. 뭐? 미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동네 사람들 눈총도 받고 회사에서도 소문났다고 하고. 미영이는 눈을 붉혔습니다. 또 연기였어요. 하지만 현수는 그걸 믿고 있었죠. 그게 다 오해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엄마가 뭘 설명해요? 경찰이 증거가 있다잖아요. 엄마 목소리로 녹음된 거. 그것도 여러 개. 그건 미영이가 조작한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이 이것도 모르니? 탁! 현수가 탁자를 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내를 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 미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가 부탁해서 통장 관리해 준 거잖아요. 나는 부탁 안 했어. 미영이가 먼저.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현수가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도 따라 일어났죠. 일단 한 달만 우리는 서울 작은 집에서 지낼게요. 엄마는 여기 계시고요. 생활비는 보낼게요. 현수야,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미영이가 내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까지 안 돼요. 얼음장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1시간 뒤 현수와 미영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빈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습니까? 피해자 보상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4억 2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딱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죠. 박순자 씨, 제 아버지가 2천만 원 피해 보셨습니다. 당장 돈 갚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욕설, 협박, 저주.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어요. 경찰서, 감옥, 쇠창살. 그리고 차가운 미영이의 눈빛. 며칠 뒤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누군가 담을 넘어 돌을 던졌습니다. 퍽! 유리창이 깨졌어요. 돌에 종이가 붙어 있었죠. 사기꾼 할망구, 우리 동네서 나가라.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일주일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뺨이 푹 꺼진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또 누가 협박하러 온 건가 싶어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박순자님 계십니까? 저 우리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은행?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우리은행 보안센터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그때 그 전화? 예, 맞습니다. 그때 통화가 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재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재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머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들 본인이 직접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한 적 없어요. 며느리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재훈은 물을 한 잔 따라줬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일, 이상한 전화를 차단당한 일, 경찰서에서의 일 녹음 파일. 모든 걸 쏟아냈어요. 이재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계획된 범죄. 예. 며느님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을 이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든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내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어머님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재훈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이 거래들 전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어머님께서 주로 밖에 나가시는 시간이죠? 맞아요. 나는 그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럼 며느님 혼자 집에 계실 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재훈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입금된 돈이 빠져나간 계좌들을 추적했더니 전부 일주일 내에 해지된 계좌들입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에요. 그럼 이걸로 미영이가 관련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이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며느님이 제출한 녹음 파일 기억하시죠? 예. 내 목소리가 들어있던 거요. 그 녹음 파일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편집? 예. 제가 음성 분석 전문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 대화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조합해서 마치 돈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며느님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고 치열하게 맞설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요. 이재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이번만큼은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이재훈은 떠나기 전에 명함을 줬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대문이 닫힌 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이재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젊은 변호사였어요. 김지수 변호사, 3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죠. 어머님, 승산 있습니다. 이재훈 씨가 모아준 자료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무실에서 김지수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결정타가요. 결정타요? 김지수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떠 있었어요. 며느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쪽에 협조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의 손가락이 특정 번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번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의 번호예요. 정미영 씨가 지난 3개월간 43통의 통화를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정말 조직이랑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정미영 씨 계좌로 지난 2달간 총 8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다 다른 계좌들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수고비인가요? 정확합니다. 어머님 통장을 이용한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아드님 몰래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미영이가 내 돈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미영 씨, 본명이 아닙니다. 네. 본명은 최은영. 5년 전에 개명했어요. 그리고 개명 전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현수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명 기록까지 추적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우니까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수는 7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미영이가, 아니, 은영이가 계획한 거였을까요? 어머님, 이제 재판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에서 정미영 씨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고요. 어머님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뀔 겁니다. 한 달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 미영이가 앉아 있었죠.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정미영, 아니 최은영. 피고인은 피해자 박순자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영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변호인, 증거 제시하십시오. 김지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녹음 파일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형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음성 분석 전문가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총 17개 구간에서 편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대화를 인위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에 있습니다. 그건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 계속하세요. 두 번째, 피고인의 통화 기록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이 나열돼 있었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 씨와 43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기간 동안 총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범 관계를 입증합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어요. 세 번째, 피고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지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5년 전 최은영에서 정미영으로 개명했습니다. 개명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현수가 앉아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수야. 현수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김지수 변호사가 USB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ATM 앞에 서 있는 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도가 달랐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은행 측에서 추가로 제공한 CCTV 영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7분. 피해자가 운동하러 나간 시각입니다. 영상 속 미영이는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현금 뭉치를 숨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또한 이 영상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통화 기록 확인 결과 조직 총책과의 통화였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증인은 신원을 밝히십시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던 이승재입니다. 최근 자수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영이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정미영, 아니 최은영. 조직에서는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요? 예.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통장을 확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결혼까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까지 계획이었다니. 증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영은 3년 전부터 조직과 함께 일했습니다. 타겟을 물색하고 그 타겟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죠. 피해자 박순자 씨의 경우 아들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 피고인 가족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증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승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직 내부 문서입니다. 타겟 리스트와 접근 계획서입니다. 박순자 씨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현수, 43세, 중소기업 근무 결혼 정년기라고 메모돼 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내 이름, 내 재산 규모, 내 생활 패턴.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 아니, 최은영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3년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았고 때가 무르익자 본격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현수가 나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말이죠. 엄마를 의심했어요. 아내만 믿고.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현수는 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날 밤 이재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판 어땠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 선고 잘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재훈 씨,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 말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10년 전에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으셨죠. 결국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은행원이면서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훈 씨, 고마워요. 당신 할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님, 다음 주에 봐요. 좋은 소식 들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어둠은 이제 걷히고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죠. 모두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러 온 겁니다. 미영이, 아니, 은영이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피고인 최은영,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영이는 천천히 일어났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만 같았죠. 피고인 최은영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박순자 씨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총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쿵.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가족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43명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끝까지 거짓 증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교도관들이 은영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박순자님,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 통장이 이용돼서. 아닙니다. 당신이 끝까지 싸워주셔서 악인이 벌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도 따라 인사했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재훈 씨. 이 꽃은 승리의 꽃입니다.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장미였어요. 햇살처럼 밝은 색이었죠. 재훈 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님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마을 분들께도 사과받으셔야죠.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마을회관에 연락해뒀어요. 오늘 저녁에 주민분들이 모이신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외면하던 김복순 할머니, 이영자 할머니, 슈퍼 아주머니 모두 있었어요. 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께도 소문으로 피해를 드렸습니다. 모든 게 제 아내, 아니, 전 아내의 범죄였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동네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쉽게 소문만 믿고 너를 외면했어. 맞아. 50년 친구를 믿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 이영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어요. 순자 씨, 용서해 주세요. 할망구,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회관은 눈물바다가 됐죠. 슈퍼 아주머니가 라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 할매, 이거 그때 못 사가신 거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받으세요. 사과의 표시예요. 그날 밤은 참 오랜만에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은영이가 숨겨놓은 돈 8천만 원과 조직에서 압수한 돈 중 일부가 배상금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글쎄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이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노인회관을 찾아다니며 내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점점 용기가 생겼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통장과 도장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강연장에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말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통장 맡기려던 참이었거든요. 다행이네요. 가족이라도 금융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이혼 소송을 마쳤고 다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저녁이면 엄마 이거 봐요. 현수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70대 할머니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제는 예방 강사로. 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강연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자랑스러워요. 현수야, 엄마가 배운 게 있어. 힘든 일도 결국 지나간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나는 이제 압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 진실을 밝혀냈죠.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금융정보는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통장, 도장, 비밀번호는 본인만 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나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하세요. 셋째,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도 이재훈 씨라는 조력자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